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에 들어갈 용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신라말 사회가 혼란해지면서 지방에서는 새로운 세력이 성장하였다. 자, 신라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방이 나왔고요.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답니다. 네, 그들은 해상 세력, 군진 세력, 토착 세력인 촌주나 낙향한 귀족 출신 등으로 그들을 성주 또는 장군이라 불렸고 지방을 실질적으로 장악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키워드들이 쫙쫙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떠한 용어가 들어가냐? 바로 호족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호족. 신라말 호족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라말의 중앙에서는 왕위 쟁탈전이 심해지고 그로 인해서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지방에는 이러한 호족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 이 호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향약을 통해서 지방민을 교화하였다. 자, 향약이라는 용어가 나오는군요. 조선시대입니다. 이건요, 지방사족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방사족. 네, 조선시대의 지방사족에 대한 설명이다. 2번, 성리학을 이념적 기반으로 삼았다. 성리학을 이념적 기반으로 삼은 건요, 고려 말에 성장했던 신진4대부 세력들이죠. 신진4대부 세력들이다. 성리학을 이념적 기반으로 삼아서 과거제를 통해서 중앙정계에 진출했던 그런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3번, 왕건, 견훤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자, 왕건, 견훤, 그 이외에 뭐 궁예, 양길 이런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들이 바로 이 11번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호족들이 얘기죠.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도평의사사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들은요, 바로 권문세족이에요. 권문세족. 도평의사사는 이전에 도병마사에서 이제 도평의사사로 이제 변화됐죠. 그쵸? 그거 뭐 도당이라고 불리기도 했었다라고 했죠. 권문세족들입니다. 5번.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면서 성장하였다. 자, 이거는 신흥무인 세력들이죠.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이성계가 있습니다. 이성계. 자, 그래서 정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가겠습니다.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주요 활동 보겠습니다. 교종을 중심으로 불교 통합 운동을 전개했다. 개경 흥왕사에 교장도감을 설치하고 교장을 간행했다. 자, 그 다음에 화폐를 만들어서 유통시킬 것을 주장했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화폐 유통. 뭔가 근데 딱 보이는 인물은 왠지 스님 같죠? 승려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화폐 유통까지 주장했다. 자, 여러분들 공부를 좀 약간 꼼꼼하게 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누군지 분명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교장도감 나왔고요. 그 다음 교종 중심으로 통합운동 벌였고요. 화폐 유통을 주장했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화폐가 이제 어느 정도 유통이 되죠. 물론 뭐 전반적으로 유통이 활발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유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인물은 누구냐? 바로 의천입니다. 의천.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의천. 바로 이 의천에 대한 내용을요, 여러분들 역시 보기에서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해동천태종을 창시하였다. 맞습니다. 자, 교종을 중심으로 첫 번째 의천 같은 경우는 교종을 먼저 통합을 해요. 예, 분열되어 있었던 교종을 통합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교종을 또 중심으로 해서 선종을 또 통합합니다. 선종을 통합하면서 바로 해동천태종이란 걸 창시하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 고려시대 불교하면 의천, 진울 나옵니다. 여기서 이거 여러분들 공부하시다면요,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2번, 무예가를 지어서 불교 대중화에 있었다. 무예가라고 하는 거는 대중적인 어떤 불교 가요입니다. 자, 그러면서 대중화에 힘썼다. 누구죠? 원효대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효대사. 자, 3번. 정해쌍수를 수행 방법으로 강조했다. 정해쌍수 나옵니다. 정해쌍수 누굽니까? 진울에 대한 내용입니다. 진울. 보조국사. 진울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4번. 황룡사 구축 목탑의 건립을 건의하였다. 이건 자장입니다. 자장. 여러분들이요, 이 황룡사랑 황룡사 구축 목탑은 이 건립 시기가 달라요. 황룡사가 언제 건립됩니까? 바로 진흥왕 때, 6세기 진흥왕 때 불교 교단을 정비하면서 이제 황룡사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그 이후에 어떤 자장의 건의에 의해서 선덕여왕 때 하황룡사 구층 목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황룡사는 진흥화, 황룡사 구축 목탑은 선덕여화. 요거 반드시 구별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번 백년사 결사를 통해서 불교 정화운동을 펼쳤다. 요거는 이제 요새입니다. 우리가 불교 정화운동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두 명 있습니다. 바로 진울이 있죠. 진울 같은 경우는 순천에 있는 송광사를 중심으로 해서 수선사 결사운동을 펼쳤고요. 그 다음에 요새 같은 경우는요. 강진에 있는 백년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백년사 결사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고려시대 두 개의 어떤 결사운동, 바로 불교 정화운동이죠. 이걸 반드시 여러분 체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2번의 정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가겠습니다. 다음 장면에 해당하는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항복은 있을 수 없다. 우리 진도가 우리 삼별초의 새로운 근거이다. 자, 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별초라는 게 뭐 정확하게 예, 이렇게 제시가 되었군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이제 제주도에서 싸우자. 삼별초가 이제 제주도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싸우자라고 했어요. 김통정 나오죠. 배중선, 김통정 나옵니다. 예, 삼별초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삼별초가 끝까지 이제 몽고와 우리 고려 여몽연합군과 끝까지 항전을 합니다. 자, 그 항전의 어떤 그런 진로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강화도죠. 그렇죠? 강화도. 강화도에서 어디로 갑니까? 예, 진도로 갔습니다. 예, 진도의 용장산성으로 가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항전을 하죠.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자 어디로 갑니까? 제주도까지 내려옵니다. 제주도까지. 자, 여기에서 이제 김통정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에 이제 여몽연합군 고려 광군과 몽고 어떤 광군의 그 연합군에 의해서 결국은 완전히 진압이 되게 됩니다. 자, 요건 삼별초에 대한 얘기죠. 자, 삼별초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역사를 많이 배운 사람들은 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뭔가 관군, 그렇죠? 고려 관군의 이미지가 강하다라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원래 삼별초라는 건요. 이 최씨 정권, 이 무신 정권 때 그 최씨 정권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사병기구의 어떤 그런 사병기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치안 업무라든가 전투 임무를 맡았던 어떤 최씨 무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기구다.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죠. 하지만 이게 언제? 예, 바로 최씨 무신 정권이 붕괴가 되면서 이제 강화도에서 임시수도였던 강화도에서 다시 개경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삼별초는 개경으로 가지 않고요. 그들은 끝까지 항전을 하게 되죠. 왜 항전을 하게 되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들은 최씨 무신 정권의 어떤 군사기구이기 때문에 만약에 개경으로 올라갔을 경우에 자기들이 목숨이 완전히 보전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전한 거예요. 예, 이걸 약간 좀 너무나 좀 약간 좀 살짝 좀 높게 이게 높게 이제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높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마는요. 예.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씨 무신 정권 붕괴 이후에 이제 어떤 이런 삼별초의 어떤 그런 항쟁들이 벌어졌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입니까? 마가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4번 가겠습니다. 다음 편지의 소재가 된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자, 이런 것들 문화유산 문제들 자, 여러분들 꼭 나오니까요. 한번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주말에 안동으로 갔답니다. 자, 안동에 있는 문화유산을 얘기하고 있죠. 문화유적 답사를 다녀왔어. 여러 문화무적이 인상적이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목조건축물이었어요. 자, 고려시대만 다 목조건축물입니다. 고려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이 건물은 공포가 기둥에만 짜여져 있는 주심포 양식이랍니다. 자, 안동에 있고요.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목조건축물이었고요. 주심포 양식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문화유산을 찾아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건지 볼까요? 자, 안동에 있고요. 고려시대에 있고요. 주심포 양식입니다. 여러분들 그 주심포 양식, 주심포 양식 어떤 문화유산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대표적인 거 보겠습니다. 영주에 있는 거예요.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 있어요. 자, 세 번째, 그다음 세 번째는요. 예산에 있는 예산입니다. 충남 예산, 수덕사, 대웅전. 여러분들 요게 우리 한국사전연구 중급에서는요. 요 주심포 양식 하면 요 세 가지만 나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주심포 양식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떠오르시고 이 세 개 안에서 골라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조선시대 넘어가면요.
다포 양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주심포 양식 딱 나오면 요 세 가지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찾아내실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예, 찾아낼 수가 있는데 정답은 어떻게 되죠? 자, 안동 봉정사 극락전입니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 자, 안동 봉정사 극락전 안동에 있고요. 고려시대에도 만들었고요. 주심포 양식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보고 있다. 무엇이?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요. 그 4번 여기 하나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왜냐? 한국사역검정 시험은 또 그 관련된 부분들이 또 다음에 또 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법주사 발상전 같은 경우는요. 어떤 거냐? 이건 어디 있냐면요. 저기 충청북도에 있습니다. 충청북도 보은에 있어요. 보은. 자, 속리산에 있는 건데 법주사. 바로 여기 법주사 팔상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 석가모니의 일생을 그린 그 8폭의 그림. 팔상도가 여기에 복원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화엄사 각황전 같은 경우는 굴에 있는 거, 그렇죠? 조선시대, 조선 후기의 어떤 그런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김제에 있는 금산산 미륵전 같은 경우도 예, 맞습니다. 이건 김제에 있는 거죠, 김제에 있는 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유진한 때,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이후에 이제 4차례 계속해서 중건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계암사 대웅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북에 있는 부안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역시 그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또 불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4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15번 보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들 어렵게 보지 마십시오. 딱 보시면 뭐 이런 거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고려가 있고요. 요 여진 송 일본이 있습니다. 고려가 지금 현재 주변 국가들과 지금 현재 대외 교류를 하고 있구나. 대외 무역을 하고 있구나. 이 상황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요. 보기에서 쉽게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국제무역학인 병란도가 있었다. 자, 정답이 바로 1번에서 나왔습니다. 병란도, 그쵸? 고려시대 대표적인 국제무역학이 되겠죠. 병란도. 우리 통일신라 시대에도 국제무역학이 하나 있었죠. 바로 이제 울산항입니다. 울산항 같은 병란도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데 울산항 같은 거 잘 못 기억하시더라고요. 예, 이거는 통일신라 시대예요. 통일신라 시대 아시겠죠? 자, 2번 일본과의 무역을 위해서 삼포를 개항하였다. 이건 조선 초기입니다. 네, 조선 초기의 모습이죠. 삼포개항. 자, 삼포개항을 해줬는데 삼포개항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개시와 후시를 통해 인사무역이 이루어졌다. 개시는 공무역이고 후시는 사무역입니다. 요걸 통해서 인사무역이 이루어진 거다. 이거는 이제 언제요? 이거 조선 후기입니다. 후기. 조선 후기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보고가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서 해상무역을 장악했다. 이건 통일신라죠. 통일신라. 그렇죠? 통일신라 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역량을 제한하기 위해서 일본과 계약조를 체결하였다. 계약조. 이것도 1443년 이것도 조선 세종 때. 그렇죠? 조선 초기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초기의 모습이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밑줄 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는 무엇이냐? 자, 한번 그는 누군가? 그는 무엇이냐? 그는 누구이냐? 솜씨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남으로 태종께서 보호하셨고 나도 역시 그를 아낀답니다. 이제 자경루를 만들었는데 자, 여기서 나옵니다. 핵심 키워드.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여러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경루를 만들었는데 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였지만 그가 아니었으면 만들지 못하였을 것이다. 만대에 이어 전하의 기물을 만들었으니 그 공이 작지 아니하므로 호군의 관직을 더해주고자 한다.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장영실입니다. 장영실. 노비 출신이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많은 관직 상승이 이루어졌었죠. 세종 때. 그렇죠. 자경루, 물시계죠. 물시계. 물시계, 그다음에 해시계, 앙불구라고 하죠. 그의 추구기, 그다음에 뭐 혼이, 천이, 각종 과학기술. 15세기 세종 때 민족문화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달이 엄청나게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장영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장영실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으로부터 시현역을 도입하였다. 시현역, 역법이에요. 예, 역법. 당시 청나라에 이제 들어왔던 선교사 아담 샬에 의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전파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김육입니다. 김육. 자, 이거 언제요? 인조 때입니다. 인조 때. 김육, 인조 때의 모습이다. 자, 2번 해시계는 앙부일구 제작에 참여했다. 정답입니다. 앙부일구. 그렇죠? 앙부일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해시계, 이거는 물시계, 혼이, 천이. 그렇죠? 천문기구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뭐 치구기까지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대표적인 인물 장영실입니다. 자, 3번
폭탄의 일종이 비격 진천내를 발병하였다. 자, 이런 거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처음 들어보실 텐데,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아마 이거를 정답으로 했었으면 아마 출제자분들도 상당히 곤욕을 치르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정답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나의 또 그냥 예시로 꺼내놓은 겁니다. 이거는 언제냐 누구냐면요, 이장손이라는 인물이에요. 이장손. 이장손이라는 인물입니다. 이거는 선조 때, 조선 중기 선조 때 이런 어떤 폭탄의 일종인 비격 진천내 같은 것들을 만들었었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거준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거준기를 발명해서 수원 하성을 축조했다. 누구죠? 정약용이죠. 정약용. 그쵸? 정약용이죠. 이거는 또 언제? 어느 왕 때? 정조 때. 그렇죠? 정조 때 수원하성 축조죠. 자, 그다음 전통의학을 집대성한 동의보감을 편찬하였다. 동의보감. 요거 동의보감 나오면 누구죠? 허준입니다. 허준. 허준은 어느 때 인물입니다? 광해군 때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광해군 때 인물이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이번 시간의 토의 주제는 태종 때 정비된 조선의 지방제도야. 지방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 지방제도에 대해 설명해 줄래? 자, 요거 태종 때라고 했는데 조선의 지방제도. 그러니까 뭐 태종을 너무 떠올리지 마시고요. 조선의 지방제도에 대한 설명이구나. 정비됐으니까 조선의 지방제도 그대로 유지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 조선의 지방제도 설명 보면서 보기에서 옳은 것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을 8도로 나누었답니다. 맞죠? 우리가 흔히 조선 8도다 막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렇죠? 그다음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그다음에 경상도, 그다음에 황해도, 함경도, 평안도 이렇게 해서 8도로 나눴습니다. 맞습니다. 도에는 관찰사를 보내서 수령을 감독하였다. 그렇죠? 도에는 관찰사 보냈고요. 각 지역, 각 군현마다 수령들을 보냈습니다. 부목군현의 수령들을 보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보다 좀 더 한층 발전된 중앙집권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방제도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다면 아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디귿 보겠습니다. 지방세력 견제를 위해서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였다. 지방세력 견제 상수리 제도 이거 언제죠? 통일신라 시대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자, 그리고 수령이 파견된 군현보다 파견되지 않은 군현. 그쵸? 이걸 속현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이거는 언제다? 고려시대 때다.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 때. 공부하셨다면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가겠습니다. 밑줄 근 개혁으로 옳은 것은, 자, 다음 개혁의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직접 친절히 설명을 해주네요. 자, 수조권을 가진 현직 관료가 조세를 지나치게 거두었답니다. 수조권 아시죠? 수조권. 그 세금, 국가에 대한 봉사에 대한 대가로서 이제 월급을 받는 녹봉의 형태보다는 어느 지역의 과전에서 나오는 세금을 자기 월급으로 그 봉사에 대한 대가로 가져가는 걸 우리가 수조권, 거둘 숫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죠. 그게 이제 말 그대로 그 관료의 국가에 대한 봉사에 대한 대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진 그 현직 관료가 그 임의적으로 그 세금을 거두어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걷어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왕이 뭐라고 하냐. 백성들의 괴로움이 크니까 이에 직전법을 직전법을 어떻게 한다? 원래 있었는데 개혁을 한답니다. 직전법을 좀 더 개혁을 해서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 뭡니까? 바로 관수관급제. 관수관급제가 되겠습니다. 관리들에게 나누었던 토지제도가 되겠습니다. 관수관급제. 요 관수관급제는 언제예요? 성종 때입니다. 성종 때. 정확히 한다면 1470년도에 만들어지게 되죠. 연도는 굳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관수관급제. 그러니까 이 수조권을 가진 관료가 조세를 걷어들이는 게 아니고요. 거기 있는 지방 국가에서 직접 관에서 거두어서 관에서 나누어주는 그런 어떤 형태로 나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바로 1번 나왔네요. 1번에 관수관급제. 바로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관수관급제. 자, 그 다음에 2번 경전전식과를 실시하였다. 경전전식과라고 나왔습니다. 경전전식과. 이거는요, 언제냐면 문종 때, 고려 문종 때. 자, 전식과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한번 해드리면요. 자, 첫 번째 이제 경종 때 개정이 아니죠? 개정은 그 다음 개정이 된 거고요. 시정전식과가 나와요. 시정전식과.
시정전시과에서 그 다음에 개정을 하죠. 개정전시과로 나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경자는 다시 경자입니다. 다시 고친다라는 거죠. 경전전시과입니다. 전시과는 제가 빼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경종 때죠. 왕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냥 써놓겠습니다. 목종입니다. 요건 문종 때죠. 자, 여기 또 어떤 거냐? 시정전시과라는 건 뭐예요? 예. 말 그대로 이제 그 수조권을 주는 거예요, 관리들에게. 너희들 국가에 대해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봉사의 대가를 줄게.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현직, 전직, 관리에게 다 줍니다. 그리고 관품이라든가 관품에다가 인품까지 더합니다. 인품. 자, 인품까지 더한다. 약간 좀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개정전시과 때는요, 인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관리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지금 양을 좀 줄이고요. 거기에 이제 여전히 현직과 전직 관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경전전시과 때는요, 뭐냐면 이제 현직 관리한테만 준답니다. 왜? 토지가 점점 부족해지니까요. 지급해줄 수 있는 토지가. 물론 토지를 그냥 주는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수조권을 주는 거긴 하지만 새로운 관리들이 점차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부족하니까 이제 현직 관리에게만 주는 경전전시과로 간다. 약간의 조선도 약간 비슷한 식으로 갑니다만은 제가 조선 같은 경우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까요? 조선은 이제 과전법이었죠. 과전법이었다가 직전법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관수관급제 갔다가 나중에 녹봉지급으로 가죠. 이제 수조권을 없애버립니다. 자, 과전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경기도를 한정해서 여기다가 이제 수조권을 주는 거예요, 관리들에게. 그런데 그리고 역시 전직과 현직 관리 다 주는 겁니다. 전현직 관리에게 다 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만약에 그 관리들이 만약에 죽었을 경우에, 돌아가셨을 경우에 그 자녀들과 그 처에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먹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걸 주는 거죠. 그 이후에도 처와든가 자식들이 계속 연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는데 그 바로 수신전이라든가 휴량전 같은 거예요. 그 수신전, 휴량전 같은 것들을 또 세습할 수 있게. 또 그렇다 보니까 점차 경기도란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세습할 수 있는 땅도 주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야, 전직 없애? 현직 관리에게만 줘, 현직 관리에게만. 그게 바로 직전법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조세를 거두다 보니까 이때는 내가 만약 현직에서 물러났어도 거기에 대한 먹을 것들, 그렇죠? 그런 자기 생활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생활이 보장되는데 이거 현직 관리한테만 준다니까 생활이 이후에 은퇴한 이후에 이제 생활이 보장이 안 되니까 이제 마구잡이로 이제 지나치게 거두게 보니까 국가에서 이제 이거를 개혁해서 간수강급제로 나간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것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국가에서 다 해갖고 너희들 그냥 월급만 받아가라 해서 녹봉제로 변하게 됩니다. 명종 때. 좀 설명이 좀 길었죠. 예, 이렇게 이제 여러분 토지제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백성에게 정전을 나눠줬다. 이거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국시도 마찬가지고요. 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노급을 폐지하였다 나왔습니다. 노급 폐지. 자, 요거는 언제입니까? 역시 신문왕 때 얘기입니다. 신문왕 때. 통일신라 시대 신문왕 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관리의 인품과 관품에 따라서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이거는 뭐죠? 네, 이거 시정전시과. 제가 아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죠. 시정전시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8번의 그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기획전에 전시될 그림으로 적절한 것은 자 보니까 조선 전기 15, 16세기 그림으로 조선 전기 회화의 만남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15, 16세기라고는 조선 전기죠. 자 여러분들 15세기 그쵸 조선 전기의 어떤 그런 그림이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도화서라고 있죠. 도화서에 있는 화원이라든가 화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문인이자 관료인 사람들에 의한 그림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주류를 이룬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도화서의 화원들과 문인이자 관료였던 관료인 양반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주류를 이룬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1번 전기인데 서당도 김홍도의 영조 때 인물입니다. 그렇죠? 영조 정조 때. 자 이때 서당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조선 후기죠. 세안도 이거 누구냐면 세안도는요. 추사 김정희 여러분들 아시죠? 서화라든가 금석학의 김정희입니다. 김정희 추사 김정희 선생 그렇죠? 이 세안도입니다. 역시 문인화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세안도 같은 경우는요 어떤 거냐면 이제 김정희가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를 갔습니다. 유배를 갔는데 이제 읽고 싶은 책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북경에 가 있었던 제자한테 북경에 그 귀한 책 좀 구해줄 수 있겠냐라고 하니까 그때 제자였던 이상적이가 이제 그 귀한 책을 가져다 줍니다. 가져주니까 거기에 대한 답례로서 이런 세안들도 그래서 줬다고 합니다. 예, 그 정도 그냥 여담이니까요.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 대장간도 같은 경우는 역시 김홍도입니다. 저는 후기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4번 고사관수. 바로 이제 그 강희안이라고 사는 사람이 강희안.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인이자 관료였던 바로 이 강희안이 그렸던 어떤 양반이 유유자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의 이상제색도 같은 경우는 이제 겸재정선이죠. 겸재정선. 겸재정선의 진경산수화. 자, 진경산수화 유행한 거 언제죠? 조선 후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가겠습니다. 다음 다큐멘터리에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한 것은 조선을 뒤흔든 전쟁이랍니다. 예, 뒤흔든 전쟁이 있었죠. 예, 조선과 일본 사이에 벌어진 7년간의 전쟁 중 외세 침략을 보한 우리 민족의 저력을 되짚어본다. 준침략을 명령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부산 진성에서 적군과 싸우는 정발. 자, 여러분들 뭐 쉽게 찾아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임진왜란이죠. 자, 1592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임진왜란에 대한 설명, 거기에 대한 장면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처인성에서 몽골과 싸우는 김윤우, 처인성 전투죠.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 누구랑? 몽골과, 그쵸? 몽골과의 어떤 싸움에서 있었던 일이죠. 자, 백마산성을 지키는 임경업. 요거는 이제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 남한산성에서 항전하는 인조, 그쵸? 하지만 이게 결국 나중에 청해 황제에게 굴욕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되죠. 이것도 역시 병자호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도 병자호란이에요. 4번 정족산성에서 교전한 양원수. 이거는 이제 근대사 쪽으로 가면 돼. 양원수, 정족산성 양원수 나옵니다. 요거는요 병인 양요죠. 프랑스군과 싸우는 병인 양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진주성에서 적을 물리치는 김시민. 정답은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